지방선거 내년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민생 소비 쿠폰을 향해서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비난을 했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은 강조할 수가 있는데 지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냐라고 보면은 한강버스 사업과 같은 그지 같은 사업을 해서 도시혁신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혁신이 안 됐죠? 네, 전혀 되지 않았고 미래세대 약탈. 당신은 지금 현재 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국민 서울 세금을 얼마나 이상한 곳에 탕진하고 있는지. 특히 한강에 이 사람은 환장했어요. 약간 뭔가 왼수를 졌나 봐. 한강버스, 한강호텔, 한강택시. 한강 택시는 지금 다녀요? 아, 모르겠어요. 사실은 선착장만 있고 택시를 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그냥 선착산 만드는 사업이에요, 다 전부.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아름답고 사랑받고 그냥 돈 안 들여도 되는 곳에 왜 이렇게 돈을 쏟아붓냐고요. 한강 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는 지금 운행 안 하고 멈추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발주를 한 번도 이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한테 지금 발주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네. 금액도 가장 비싸게. 돈을 다 주고 이미.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과정부터가. 사실은 제가 이 비하인드를 좀 들어보니까 그때 관계자들이 이태리에 무슨 굉장한 선박 페어가 있대요. 선박 전시와 이제 구매도 할 수 있는. 네. 거기에서 이제 새 배도 나오고 중고 배도 나오는가 봐요. 그러면 한강에 이 민물과 바다에 다니는 요트가 또 다르잖아요. 네. 성능이 이제 어느 건 민물 쪽에 더 유리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로 나온 거 중에서 굉장히 적합한 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몇 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런 거를 사는 걸로 추천하면 사실은 별로 이렇게 남겨 먹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겠죠.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데다가 엉뚱하게 이제 발주를 하게 된 그 추천을 다 무시하고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뭔가 비리가 있는지. 아니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 조선사에게서 배를 맡겨서 군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한강 버스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업체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좀 부끄럽습니다. 이걸 무슨 출퇴근 해봤어요? 누가 출퇴근하는데 한강 버스를 타고 겨울에는 어떻게 갈 것이며. 아 정말 그 사람들 인터뷰가 너무 웃겼어요. 오늘은 직장 쉬는 날이라서 타보고 싶어서 오늘 출근 안 하는 날이라서 다닌다길래 아니 이 사람들은 이거 출퇴근하라고 만들었다는데 이게 뭔가 진짜 이 목적도 너무 싫고 돈도 너무 아깝고 이거 쓰느라고 정말 필요한 지역사회 무슨 문화인들 이런 거 다 줄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정치인이 사업 실패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그럼요. 본인이 원래 목표한 바와 다르게 결과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특히 한강같이 큰 또 전 국제도시가 된 곳에서는 유람선 사업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광안대교 앞에 처음에 요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부산 시민들 대부분이 좀 반대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요트 누가 타냐고. 요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방금 얘기하는데 무슨 갑부의 느낌이.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시작했을 여러분 아직 요트 타보지도 못했습니다. 나 깜짝 놀랐네. 하지만 그 요트 사업을 실행했을 때 그랬지만 지금 어떻게 됐냐면 4인 기준으로 15만 원 정도 탈 수 있는 아주 작은 요트 되게 다양한 요트들이 이제 정착이 됐고 또 광안리 불꽃축제 할 때 요트나 유람선 이런 것들은 전 객석 매진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착이 됐어요. 그럼 반대로 한강에도 불꽃축제가 있고 불꽃축제가 없다 하더라도 한강 야경은 생각보다 예뻐요. 엄청 예쁘죠. 네, 다리에 불빛도 쏴주기도 하고 어떤 다리는 까먹었는데 물도 이렇게 화면에서 예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람선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한강 버스 사업이잖아요. 버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애초에 배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용도인데 천장도 다 막혀 있어. 이걸 실패한다는 것 자체가 해먹을 결심이 아니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람선은 좀 부정기적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버스는 사실은 정확한 정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시작하는 시범 단계에서 벌써 멈췄으니 앞으로 더 불안해서 안 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스를 고집했던 거는 버스라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외피를 써야지만 세금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마음대로 쓰려고 대중교통이라는 외피를 쓴 거죠. 유람선이라고 하면은 아니 거기다가 왜 서울시가 저렇게 전폭적으로 돈을 줘야 돼? 그런 생각을 할까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시작할 때 자신들이 세금을 마음껏 썼던 것이 사실 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짜 버스에 돈을 쓸 게 아니라 진짜 버스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마을 버스 같은 경우는 맞아요. 환승요금 같은 거 지금 나라에서 보존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탈퇴 선언을 했죠. 마을 버스는 진짜 뭐 높은 곳이라든지 조금 구석이라든지 그런 데서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버스인데 이런 데에 있는 예산을 다 깎고 가짜 버스에다가 돈을 1,500억 원을 써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오세훈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건 사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일 뿐이에요. 오세훈의 수많은 실정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이제 제자리 걸음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정확하게는 김건희랑 명태균 특검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명태균 쪽이 사실상 많이 약간 이제 배제된 상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김건희 특검의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짧고 또 김건희가 했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나쁜 짓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명태균이 작게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명태균 특검은 최혜병 특검 정도가 마무리될 때쯤에 왜냐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최혜병 특검이 규모도 작고 또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전 단독으로 다시 띄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특검 안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어요. 특검에 네, 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저희가 한 12분 같이 의원님들하고 저희 특위에서 이제 빨리 신속하게 수사하라라고 촉구를 했죠. 이게 김건희 게이트를 이제 수사를 하면서 격가지로 너무 많은 일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치여서 원래 본류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의 본류 핵심은 헌법적인 가치 질서의 최정점에 있는 게 뭐 투표잖아요. 선거. 네. 이 선거의 제도를 형해화한 거잖아요. 여론 조작을 통해서 그 부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맞아요. 이제 정당 해산으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파생적인 게 있는데 눈앞에 쉽게 이렇게 자극적으로는 뭐 명품 빼겼다 여러 가지 다른 건에서 가려진 측면 그래서 강력히 촉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준석 다 이 명태균 게이트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홍준표까지. 그러니까 몇몇 변호인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보다 홍준표가 너무 많이 잡혀 있다. 네. 그래요. 홍준표는 정말 많이 잡혀 있다. 그리고 이준석 관련돼서도 명태균 휴대폰을 검찰에서 하나 복사해 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명태균 씨는 불구속 중입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죠. 있죠. 그래서 가끔 방송도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진짜요? 예, 난리도 아닌데 왜 잘 몰랐냐. 네.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밀린 겁니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에 밀린 것이지 합법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나쁜 짓을 안 했다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끌어올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만들어야죠. 그 힘을 받기 위해서 말을 계속 하는 네, 누구라도 계속 잊지 않아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이게 좀 정리가 되면 반드시 명태균까지 가야 되고 오세훈 시장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본인이 관련이 있든 없든 본인의 물주가 돈을 보낸 게 잡혔잖아요. 김한정. 김종인 우리 위원장님과 제주도 별장에 사진 찍었던 네. 바로 그 회장님께서 550인가 돈을 보냈잖아요. 네. 550인가 5,500인가 어쨌든 부가세 10%까지 예쁘게 이렇게 딱 보냈습니다. 네.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경원설이 많이 올라와요. 왜냐면은 당내 경선을 하면은 오세훈 잡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오세훈 주기 싫은 거예요. 그쵸. 원래 이제 권력은 아버지하고도 나누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나쁜 말이 있는데 실제 그래요. 자기들 봤을 때 오세훈은 내란 안 묻어 있고 똑같이 나쁜 놈인데 우리랑 거리두기 하려고 하고 국민의힘 색깔 지우러 가니까 꼴 보기 싫고 이럴 거면 서울은 표밭이 바뀌어서 국민의힘 본 후보가 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저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생각하고 있죠. 네, 그래서 나경원이 준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지금 여러분 그 화면 보시겠지만 박주민, 전현희, 서영교 이 세 명 중에 박주민, 서영교 후보는 후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의원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현희 의원 준비하고 있는 거 맞고요. 박홍근 의원 준비하고 있고요. 맞아요. 홍익표 전 의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뭐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설이 있는데 김민석 총리 차출설은 저는 아니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 지역구가 영등포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같이 준비해야 돼. 그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총리 차출설은 쉽지 않지만 충남 아산 지역구가 보궐선거가 확정이 됐고 아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하고 나쁜 이유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곧바로 내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차출설은 열려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뭐 여기서 결정한 거 아닌데 누구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또 후보로 올라와 있고 아마 출마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 3선 했기 때문에 4선 할 수 없어요. 일단 다음 스텝을 가야 되는데
구청장 다음에 옆 지역구 구청장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서울시장에 도전할 겁니다. 네. 그 당시에 구청장 중에서 한강 벨트를 지켜낸 유일한 구청장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유일하게. 근데 정말 다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우리 지역에서 믿을 수 있지라고 하면서 성동 구민의 힘으로 네. 성동구청장이 된 구청장이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지지난주에 같이 방송할 때 처음 뵀거든요. 그분을 태어나서 처음 뵀는데 그 구민분들이 댓글로 막 다 실시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정책 때문에 자기가 도움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일 잘하는 일꾼이라는 인상은 있었는데 인지도에서 저도 처음 말 정도니까 조금 많이 약하더라. 아니 근데 엊그제 그 여론조사 보니까 상당히 올라가고 있나요? 예, 높은 편이에요. 네. 정치인이 많은 고관여층에게는 이미 유명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네. 또 본선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발이 되면 다시 한 바퀴씩 돌 거 아니에요. 뭐 김용민 TV도 아마 나오실 수도 네.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주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주요 지상파 매체에 내가 후보다라고 하면서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인지도는 금방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 인지도에 플러스 이 사람을 신임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인지도는 아마 금방 올릴 수 있다. 말씀하셨다시피 유일하게 한강벨트 수성한 구청장이었기도 하고 실력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그러니까요. 또 성수역 근처에 지하철 맞아요. 그 출입구 문제를 빨리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오세훈이 정원호가 절대 안 하고 클까봐인지 있죠. 거기만 유독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야비해. 근데 야비한데 그게 정원호를 더 키워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왜냐면 정원호만 안 해줬다 네. 되는 거는 견제한 거잖아요. 이게 멍청한 거예요. 나라면 내가 정무적으로 보좌를 했다면 오세훈 보좌했다면 해주고 내가 해줬다고 홍보하겠습니다.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네. 정원호만 계속 그 얘기를 할 수 네. 있게 왜 오세훈 여기 신경 안 쓰고 있냐. 맞아요. 여기 문제 진짜 심각한데 네. 막 시민들이 막 100m씩 줄을 서 있습니다. 맞아요. 그 지하철역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출퇴근하는 데는 돈을 안 쓰고 출퇴근할 수 없는 한강버스 버스에 같은데 1,900 그지 같은 데 태우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짜증난다고요.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네.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히 잊을 수 없어. 제발 이번에만은 서울시장을 제발 좀 바꿔주시기를. 서울시장 꼭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왜 구청장 중에 정원호 같은 사람이 몇 없을까? 없어. 이건 좀 반성해야 됩니다. 네. 민주당의 공천 관리를 이번 정말 잘 하셔야 되고 지도부에서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울 표밭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그냥 예전처럼 민주당 후보가 더 유리하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구청장도 일을 잘하고 자기 네임밸류를 키울 수 있는 SNS 시대가 됐어요. 네네. 그 사람이 구정 활동을 잘하면 구에 있는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왜 제2의 정원호는 안 나오는가, 잘 안 보이는가를 반성해야 됩니다. 맞아요. 더구나 지금 대통령이 이제 행정을 거쳐서 물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지만 원래부터 한 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이미 검증이 된 상태에서 이제 입법부를 거쳐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기준이 바뀐 거죠. 어떤 리더에 대한 기준이 옛날에는 이제 여의도에서만 성장을 했다고 보면 행정에서 이제 가는 소위 생활 현장에서 행정으로 다져져 올라가는. 그럼 만약에 이제 정원호 이런 분들이 잘 된다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뭐가 되겠죠. 전 정원호 구청장 보고 나서 우리 구청장은 지금 왜 일을 안 하고 있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 구청장이. 아니 뭐 예를 들면은 아이들 등하원할 때 그 잠깐 하려고 맞벌이 부모님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데리고 이렇게 등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했고 그러면은 진짜 안전하면 그리고 다 보내줍니다. 아이가 잘 등원했습니다. 아이가 잘 하원했습니다. 이게 아주 소액이지만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일자리고 맞벌이 부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성동구에서는. 그래서 우리 구청장은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교를 시켜서 진짜 우리 구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등하원 안심 서비스인가요? 뭐 이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맞아. 이거 정말 저 깜짝 놀라.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분들이 조명을 많이 받아서 가장 좋은 후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솔직히 말하면 가장 좋은 후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선에서 이길 후보가 본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당원 투표인가요? 예비 경선은 아마 당원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할 거예요 아마. 이길 수 있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돼서 서울을 반드시 탈환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본선에서 이기는 후보를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은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후보 자격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 룰 등의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뭐 음주운전, 성매매, 뭐 3번 이상 탈당자 등은 공천에서 배제하고 일반적인 컷오프는 최소화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당내 경선을 조금 더 이제 강조를 많이 해서 이때부터 이제 붐업을 시키겠다, 컨벤션 업계를 익히겠다라는 방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컷오프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가 컷오프를 하면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튀어나가거나 다른 당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 지역구 선거 개판이 되거든요. 컷오프는 최소화시키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제 너무 강한 어떤 당내 예선전을 치르면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 지지자들이 이제 서로 적이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선을 사실은 너무 길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죠. 감정이 앙금이 쌓이거든요. 맞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진영 사람들끼리.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좀 전에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컷오프가 되면 아예 초장부터 이제 무소속으로 가든지 뭐 다른 데로 가서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안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분명히 될 거예요. 뭐 살인을 저질렀다 컷오프해야죠. 컷오프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동조했다. 컷오프해야죠. 컷오프해야죠. 네. 그런 거 말고는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최소화하더라도 경선에서 지면 또 안 도와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당원분들이 가서 좀 다독여서 다음 스텝도 있다, 다른 것도 있다, 승리하면 또 나눠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가자고 다독여야 돼. 저 경선 이기고 나서 경선에 졌던 그 어르신 한 번도 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 잘 지내지. 대통령께서 왜 강조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 내부에 아무리 앙금이 많고 감정이 있다고 그래도 상대방 그래 총구는 항상 적으로 향해야 된다. 맞아요. 이 말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앙금이 있어도 사실은 대통합, 대화합을 해서 진짜 지금 내란 첫 결과 내년도 이제 지방선거에 사실은 여당으로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 내란 척결로만 끝나지 않거든요. 네.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행정 권력을 장악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은평구인가요? 네, 은평구예요. 아, 은평구 주민이 저희 이제 아주버님인데 네. 굉장히 만족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라 일을 많이 하니까 좀 아쉽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박주민 의원도 굉장히 일을 되게 열심히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인데 네. 뭔가 느낌이 뭔가 약간 느낌이 너무 약간 강한 약체라고? 느낌이 좀 없는. 약체라고? 약체. 약체. 이렇게 자세라고. 애견남처럼 보여? 약간 약체라고. 불쌍한 척 하면은 막 다 들어줄 것 같고 막 약간 그런. 근데 정원호 그분도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테토남을 찾습니다. 민주당 서울 승리를 할 테토남을 찾습니다. 네, 테토남의 매력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맞아요. 이 네.